밀라노의 새벽은 원래 조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리비뇨 스노우파크의 새벽은 조용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눈이 수평으로 날아가고 바람이 하프파이프의 가장자리를 때리며 울었죠. 선수들이 웜업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오늘은 위험하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오래 취재한 방송기자입니다. 큰 경기는 늘 예상 가능한 서사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중심은 분명했어요. 미국의 레전드 클로이 김, 평창 금메달, 베이징 금메달, 그리고 밀라노에서 금메달을 하나 더하면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초의 올림픽 3연패. 역사책에 한 줄이 아니라 한 장이 추가될 순간이었죠. 제 카메라는 처음부터 그 이름을 향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초반부터 묘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판정과 충돌 논란이 이어졌고 선수들 표정은 굳어졌죠. 이번 올림픽 뭔가 뒤틀려 있다. 현장에 오래 있으면 감이 옵니다. 그 감은 대개 맞습니다. 다만 제가 그 뒤틀림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선 전날 선수촌 근처를 지나던 저는 이상한 행렬을 봤습니다. 독일 유니폼, 캐나다 유니폼, 이탈리아 유니폼 서로 다른 나라 선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기자는 그런 걸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국 선수촌 1층의 작은 라운지였습니다. 문 앞엔 태극기와 함께 코리어 하우스 안내가 붙어 있었고 문을 열자 따뜻한 김치 냄새와 전자레인지의 짧은 비프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선반엔 컵라면, 즉석밥, 간편식이 가지런했고 냉장고엔 김치와 반찬이 채워져 있었죠. 선수 몇 명이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먹고 몇 명은 서서 컵라면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캐나다 선수가 빨간 용기를 흔들며 말했어요. 여긴 24시간이라 좋아요. 우리 선수촌은 시간 놓치면 과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 매운 라면 한 번 먹으면 끝입니다. 그때는 그냥 흥미로운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거리 하나 정도. 저는 메모만 남기고 돌아섰죠.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클로이, 김의 3연패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선 당일 새벽 3시 30분. 눈은 더 거세졌고 바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선수부터 흔들렸습니다. 착지 지점이 보이지 않는 듯 공중에서 몸이 돌아도 마지막 순간에 발이 떠버렸죠. 넘어짐. 또 넘어짐. 스태프들이 코스를 다듬고 심판석은 계속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클로이 김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잠깐 파이프를 내려다보는 시선. 그리고 출발. 첫 점프부터 깔끔했습니다. 그 날씨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88.00. 현장은 잠깐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가 터졌습니다. 역시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죠. 솔직히 저도 그때 생각했습니다. 오늘 금메달은 결정났구나. 그 다음 순서 중간쯤 한국의 17세 선수 최가온이 등장했습니다. 예선 6위. 낯선 이름. 그래서 더 깊게 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 점프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높이도 회전도 안정적이었죠. 오! 제가 짧게 숨을 삼킨 순간 두 번째 기술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보드가 립에 걸렸고 몸이 비틀리며 파이프 중앙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 그리고 정적. 최가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관중석의 함성이 사라졌고 의료진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들것도 근처에서 대기했죠. 전광판에는 기권 표시가 잠깐 떴습니다. 현장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끝났다. 그런데 그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최가온이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고 스스로 보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위로이자 안도였습니다. 큰 부상만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점수는 10.00. 사실상 바닥점. 꼴찌였습니다. 2차 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져 공중에서 몸이 흔들리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클로이 김은 85점대. 그래도 이미 최고점은 88점. 1위는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최가온의 2차 런.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관중석은 박수를 보냈고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첫 점프에서 균형이 깨졌고 이번엔 점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슬로프 아래로 내려온 최가온의 얼굴이 잠깐 잡혔는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담지 않았습니다. 첫 올림픽의 눈물을 전 세계로 내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3차 런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그때까지의 전광판은 말 그대로 클로이 김우승 확정이었습니다. 88점을 넘긴 선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인터뷰 질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연패의 의미, 전설로서의 책임, 다음 목표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3차 런 후반. 전광판에 두 이름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1번째 최가온, 12번째 클로이 김. 최가온이 다시 출발선에 나타났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렸고 곧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2번 넘어졌고 10점과 실패를 남긴 선수가 이 폭설 속에서 다시 선다고요? 카메라가 최가온을 잡았습니다. 자세가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파이프를 오래 바라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출발했습니다. 첫 점프, 높이, 회전, 착지. 완벽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모니터에 몸을 더 붙였습니다. 2번째 점프는 더 어려웠습니다. 축이 바뀌는 회전, 공중에서의 시간이 길었어요. 그런데도 착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연결이 끊기지 않았고 속도가 죽지 않았고 착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그 소리는 응원이 아니라 증언 같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뭘 본 거지? 라는 집단적인 놀람. 그리고 전광판 90.25.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위 최가온 90.25. 2위 클로이 김 88.00.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1차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던 선수, 2차에서 완주조차 못하던 선수가 마지막에서 90점을 넘겼습니다. 그것도 이 날씨에서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주자 클로이 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91점대. 불가능은 아니었습니다. 전설이니까요. 클로이 김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현장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첫 점프 깔끔. 2번째 점프 안정적. 그래, 역시 클로이 김. 그런데 3번째 고난도 기술에서 착지 높이 계산이 어긋났습니다. 보드가 경사면을 제대로 물지 못했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넘어짐. 전광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종 순위가 확정되었습니다. 금메달 최가온, 은메달 클로이 김, 동메달 일본 선수. 그 순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점수판이 아니었습니다. 클로이 김이 보드를 벗고 파이프 아래에서 울고 있던 최가온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끌어안았습니다. 패배자가 승자를 축하하는 포옹. 그것도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미소로요. 관중석의 함성은 그때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금메달만이 아니라 그 장면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클로이 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은메달이 어떤 금메달보다도 특별할 수 있다고. 그리고 최가온을 향해 오래전부터 지켜봐왔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죠. 최가온은 통역을 통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결국은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믿었다. 17세가 2번 무너지고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더 무섭고 더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 선수촌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이틀 전엔 그냥 간편식이 있는 곳으로 보였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스태프는 말했습니다. 라운지는 일부일 뿐이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위해 의료 지원, 회복, 심리 안정까지 연결된 체계가 있다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반영하는 보도도 보여줬습니다. 이불 추가, 특정 음식, 회복 프로그램 체크가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기적은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 있고, 회복을 돕는 손이 있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가온의 마지막 런은 한 번의 천재성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게 한 준비와 지원,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훈련의 결과였던 거죠. 같은 올림픽 안에서 저는 두 장면을 동시에 봤습니다. 누군가는 승리를 위해 상대의 꿈을 꺾는 방식으로 남았고, 누군가는 패배를 품고도 상대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리비뉴의 밤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 눈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가 끝났다는 말을 아직 아니다로 바꿔버린 그 무대의 조명이었습니다.